오늘은 주식회사 지상의 김영기 대표님을 모시고 AI를 활용한 아이디어 창출 및 특허 출원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의 지전을 보호하고 실제로 아까 우리의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생각만 하더라도 뭔가 특허 공수가 작성이 되는, 창출이 되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열심히 배우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대표님은 힘찬 박수로 초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여러분하고 비슷한 또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하고 막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 들었다시피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내에 내고 그걸 권리로 확보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는데 오늘은 요즘 이제 AI가 발달돼서 그게 조그마한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개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컴퓨터가 있거나 패드가 있으면 좀 더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버전은 여러분이 테스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유료가 가입됐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무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번 없애서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일단 거창하지만 이렇게 5가지 목표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상해 왔는지 어떻게 발상을 할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생각. 두 번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하는 기본적인 생각. 여기가 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실습을 좀 가능하게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은 맺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네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AI의 세대가 한 3번 정도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 거쳤어요. 과거의 AI는 10년 정도 계속 뭔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나서 꽝이었다. 이런 시대가 한 3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챗GPT가 생기면서 이제는 얘가 좀 뭘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AI는 데이터를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AI 방식은 좀 다르죠. 대화형 AI 방식에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얘가 내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게 중심이어서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국은 어떤 대답을 만들어내는 결정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인터뷰하면서도 찍을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찍어가지고 말했다시피 우리가 정확히 사고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우리는 사고를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국어 능력이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한테 어떻게 명령할 것이냐. 다행히도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은 똑똑하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과거에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보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조화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3D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A가 주어지면 B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도록 확대.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제가 어제 테스트 해본 결과로 꽤 근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사람의 감정만 뇌의 감정만 표현하면 저런 모양의 사람의 모습이 나온대요. 사람에서 가장 센시티브하게 감각이 발달된 부분은 손, 그 다음에 입, 이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심플하게 과거에는 손하고 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손하고 입을 통해서 감정을 하겠는데 과거에는 컴퓨터의 모든 입력을 손으로 했지만 오늘 이 컴퓨터가 제가 세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컴퓨터가 내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하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는 됐는데 이것은 될 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손도 사용하지 않고 입도 사용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컴퓨터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것의 힌트는 언제 있었다면 스티븐 호킹 2018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타자도 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주 심플한 수단 입으로 분다든가 텔레파시를 보내면 컴퓨터를 걔가 타자를 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초기 단계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만 하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완벽하진 않지만 입까지는 왔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만 정확히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대답해 줄 거라 이런 식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뭘 배워야 될 것이냐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낸다는 것은 저런 절차를 거쳐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아, 저게 뭔가 좀 불편하네.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파라메타, 원인을 분석하는 게 두 번째 단계.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세 번째 단계.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좀 더 구체화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남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는 단계를 거치겠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게 기존에 세상에 없느냐 있느냐를 검증해야 되니까 선행기술 조사를 하게 돼요. 열심히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미 있으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에서 내 아이디어하고 비교를 해서 회피설계라고 하는데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그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드디어 나만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명세서라는 걸 만들어서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증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야. 그런데 저 과정을 그냥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해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특허청에 제출하면 오른쪽과 같이 복잡한 과정 같이 간단히만 설명하면, 추론을 하면,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치는데 양식에 맞는지, 두 번째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인지 본 다음에 그 실체 심사를 거치고 나서 아이디어가 새롭다 그러면 특허 결정이 나오는데 보통 빠르면 3개월, 길면 2년 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과정을 누가 하느냐? 변리사들이 해요. 그리고 특허 전문가들이 해. 그리고 특허청에 온갖 박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그런 과정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요즘은 그 모든 프로세스를 생략하고 상당히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하면 거의 100%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다 하는 방법은 세상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한 100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왔어.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이제는 컴퓨터가 다 한다. 아이디어 내는 방법조차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스탠퍼드 기법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한다든가 결합한다든가 응용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다르게 사용하게 한다든가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줘 하고 말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시간도 부족하고 머리도 아프고 창의성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량은 너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에 여러분이 가게 되거나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거나 관계 없이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과정들로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공공기업에 갈 수도 있고 대기업에 갈 수도 있고 학교에 재직할 수도 있고 새로 창업할 수도 있지만 어느 분야이든 똑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이든지 이런 부분을 즉시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과거에 가장 각광을 갖고 있던 게 트리지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엄청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70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네가 이걸 해.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해요. 옛날에는 내가 했어야 돼. 이제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였냐면 모순의 문제를 발명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해야 돼. 근데 세상에 있는 문제는 39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밝혀졌어. 크게 보면 모양의 문제, 겉모양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특성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특성이 문제가 있거나, 크게 세 가지 문제가 공학적이거나 세상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분류를 하면 39가지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저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지만 파악하면 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그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나면 그 문제를 해달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기존에 특허에 나온 아이디어는 40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40가지 이외에 수천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 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가지 발명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서 여러분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라고 앞에 기초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에 대해 사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세 번째는 분리 원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도 분리하고 공간도 분리하고 조건도 분리하고 시스템도 분리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 가르쳤어. 지금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 분리로 문제를 해결해줘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분리 원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좀 이따 이제 실습을 할 때 필요해서 ABC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미래를 예측해줘 하고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고 예를 들면 이상성 증가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논리로 질문할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이유는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적인 사람 간의 갈등의 해결 문제,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를 선별하기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과 기법을 익히는데 너무 많이 노력이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창업할 때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데 아이디어가 빨리 떠오르지 않는 문제, 사업 아이템이 이런 것들에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는 너무 휙 지나갔죠? 질문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AI 시대의 아이디어 발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이게 갑자기 깊어진 면이 있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하게 돼요. 맨 밑에서부터 올라와 보면 문제를 먼저 진술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점점 복잡해져서 프로세스가 9단계까지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걸 가르치려면 1년 걸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문제를 풀겠어요. 복잡한 문제를.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기업에 가서 이 단계로 문제를 풀면 현장에 있는 문제를 옛날에는 한 달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만에 문제를 푸는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도구만 알면 돼요. 이 단계로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공학적으로 그 전문가가 자기 분야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9단계를 하나하나씩 해가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진화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문제를 진정한 문제를 재정의한다고 하는 것인데 예컨대 이 앞에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는데 제품에 액체 또는 의약품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자꾸 쓰러져 가지고 깨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문제이냐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저기를 사진을 캡처해서 궁극적으로 알아보니까 에어플로 바람이 이동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바람은 움직이면서 병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문제, 모순의 문제죠. 바람은 불어야 되고 병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정의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바람에 넘어지는 것 이게 문제라고 정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제품이 너무 가벼운 게 문제인지 직전이 작은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제품이 단체로 움직이지 않고 한 개씩 움직인다는 걸 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너무 강한 것이 문제로 정의할 수도 있고 바람의 방향이 제품이 흘러가는 방향이 문제될 수도 있고 구멍의 크기가 문제일 수도 있고 바람의 통풍구의 방향이 문제될 수 있는 것처럼 문제 종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일 수 있어. 그래서 저 중에 하나만 먼저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에서 바라볼 것이냐는 문제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교육시켰냐?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지식 데이터베이스 19개를 올렸어요. 한 300쪽 정도, 1300페이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400개 이상의 기술 문제를 애한테 훈련시켰어. 정확히 대답을 하도록.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만 주면 자기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저절로 거쳐가지고 문제를 딱 해결해줘요. 이건 이제 전문가용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제만 주면 자기가 문제 영역을 그림으로 그려 다시. 그래서 문제를 자기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던 모든 공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을 자기가 풀어서 예시까지 들어서 답까지 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식을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까지 없어져. 그것처럼 문제도 정의해주고 사진만 주면 자기가 다 알아야 해.
그게 글씨를 안 써도 돼요. 그림을 줘도 자기가 그림 안에 있는 글씨도 다 읽어요. 언어에 불문하고 러시아어까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분석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을 때 모든 도서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자기가 인식을 해요. 세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냥 단순하게 브레인스토밍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사실까지 발명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명령한 대로 다각도로 문제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이적인 모순 원리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다섯 번 경험 기반은 뭐냐면 세상에서 이미 풀었던 문제의 사례도 얘가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푼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우리가 명령한 대로 사용하자 맞춤형 이렇게 가능하고, 이제 8, 9, 10번은 하지 않을게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트리 챗봇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자연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정확히 하면 알아들어서 말합니다. 오타를 내거나 말을 잘못해도 얘가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우리의 보이스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단어를 잘못 말해도 앞뒤를 봐서 자기가 단어를 고쳐가지고 대답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충 써도 됩니다. 띄어쓰기 잘못해도 돼요. 그냥 따다닥 써도 돼요. 말을 해도 제가 버벅거려도 얘가 알아들어.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한 모듈로 데이터. 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주고 저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 하나를 캡처가지고 붙여요. 우리가 특허 명세서 볼 때 번호만 써져 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왼쪽에 특허 명세서만 붙이면 제가 오른쪽처럼 인식을 해요. 명칭, 그림까지 다 인식을 해서 저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줄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세상에 있는 수억 건의 문서나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기만 하면 돼. 근데 나는 공대 나왔어. 공대 중에서 기계과 나왔어. 근데 화학을 몰라. 근데 해야 될 일은 화학이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걸 올려주면 지가 알아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나는 수준이 초등학생밖에 안 돼. 그럼 초등학생 수준으로 설명해줘 하면 수준을 낮춰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얘가 인식력이 정확하다는 인식하에 하면 돼. 그래서 얘한테 너무 자세히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뭔지 알겠죠? 이렇게 공식을 넣어주면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저게 뭐예요? 일반 상대성 원리표식이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것만 넣어주면 여기 보고, 자, 이 시간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용한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배웠던 적 없던 두 번째 식을 넣으면 이게 필요의 변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학과에 따라서 필요의 변환을 배웠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나 자료나 공식만 넣어주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본 적도 없지만 양자 컴퓨터에 관한 것이다. 얘가 인식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 단계가 첫 번째 문제의 제목을 먼저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 설명을 정리하는데 가능하면 그림하고 설명을 동시에 넣어주면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 그 그림하고 설명은 핸드라이팅 해도 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돼. 아무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 해당되는 영역만 동그라미를 치거나 그렇게 줌 인해서 좀 더 확대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야 문제 핵심 영역을 찾아내니까.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 안에서 어떤 영역이 문제인지 파라메타를 우리가 해주면 더 좋아. 예를 들면 크기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고, 안 하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네가 다 나열해봐라 이렇게 해도 문제 요소를 지가 스스로 나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관련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챗GPT를 예시로 좀 이따 할 텐데 예시로 제가 미리 클릭을 하기 위해서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질문할 때는 1, 2, 3, 4단계. 첫 번째는 문제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기본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질문하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질문하고, 마지막에 현실의 문제를 네가 평가해봐라. 네가 10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점수를 매겨봐라. 그럼 자기가 점수도 매겨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점수 좋은 거를 고르면 돼.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특허를 낼 때도 이렇게 된 게 예컨대 우리가 수업 때 많이 하는 문틈 때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손으로 그리거나 해서 상황을 정의하고, 거기에 안에 있는
문제 요소들을 손가락, 문 이런 것들을 글씨로 써주면 좋고 안 되면 사진만 찍어도 돼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챗GPT한테 문제 정의를 주고 가능한 말이나 그림으로, 그래서 3D 방법론을 적용해라, 이렇게, 뭐 브레인스토밍을 적용해라 이렇게 해서 하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과 글씨. 그래서 챗GPT한테 훈련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손가락을 같이 하는 문제 상황과 세부 영역을 도식화해가지고 사진으로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붙여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지. 물리모습 문장 2개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서 분리원리를 적용해서 해결책을 찾아줘. 이렇게만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과 같이 쫙 찾아줬어요. 위에 보시면 이제 문제 원인은 뭡니다. 이게 자 지금부터 손가락에 문에 끼어있는 닫힌 문제를 5대 항목으로 분석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말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원인은 문을 사용할 때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닫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원인은 문틈 사이가 좁아서 생기는 것 같고 문틈이 닫히는 과정에서 손가락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뭐 때문에 닫히는지 파라미터를 제가 찾아서 손가락 문과 상대적인 위치, 문틈 사이, 그다음에 사무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럼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 손가락이 문틈에 끼일 가능성이 높고 슬라이딩 도어에서 특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 자동문이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간단히 말해봐요. 경고장을 부탁하거나, 그다음에 문이 천천히 닫도록 댐퍼를 설치하거나, 문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서 손가락이 끼어도 이게 문이 그만큼만 좀 덜 닫히게 하거나, 보호장치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모순을 통해서 아까 4가지 물리모순 1, 2, 3, 4 그래서 그런 모순은 물리적인 모순 1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걸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해서 시간 분리, 공간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순 2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쓰지나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해결책이 된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실용 트리즈 4단계로 해결책을 찾아내면 좀 더 단계별 우리가 이제 9단계가 있었잖아요. 1단계 자기가 알아서 문제 내용을 도식하고 시스템 기능 분석을 하고 모순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안을 제시해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저는 왼쪽에 있는 것만 말해줬고 오른쪽은 챗GPT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해결책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댐퍼 설치하고 센서 설치하고 손가락 패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지금 챗GPT가 약한 게 뭐냐면 그림을 잘 못 그려. 만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변리사들은 힘들어져. 도면까지 저절로 그려주면. 근데 얘가 아직은 그건 못해. 챗GPT는 그림을 주잖아요. 정확히 이해해. 근데 거꾸로 아웃풋이란데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못해. 근데 이미 그려진 그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반대까지 가면 세상이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질문했죠. 40가지 발명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40가지 아까 카드를 보여준 것처럼 1, 2, 3 해가지고 촥 이렇게 말해줘. 3번 원리 국부적 특성. 특정 부분을 보호 패드를 넣어서 손가락이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발명 원리 15번 동적 특성. 시간에 따라서 변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닐 때는 문이 부드러워지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다닐 때는 그런 상관없이 밀폐가 잘 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제가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실습을 할 예시를 제가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과거에 냈지만 오늘부터는 질문만 하면 돼. 아셨죠?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거를 한 2가지 정도 머릿속으로 선택하거나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의 일반 문제에도 상관없어요. 이건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오늘부터.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림이나 사진을 첨부하고 간단한 질문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그림이나 사진이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썼다. 예를 들면 어린이 손가락에 다치고 있으면 멀리서 찍지 말고 손가락 가까이서 줌인해서 찍으면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첨부 그림에서 이제 자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얘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야, 이 지금 그림을 내가 첨부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네가 파악해봐. 왜 문제인가 이렇게 물어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모순 4개를 찾아서 분리원리로 분석하는 해결책을 찾아줘.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원리 중에서 직경에 문제 있다 그러면 직경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지. 직경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모순을 찾아줘. 그 다음에 사실까지 변론을 적용해줘. 그 다음에 요소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파라미터가 문제인가, 두께가 문제인가, 크기가 문제인가, 재료의 특성이 문제인가 이런 걸 요소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특성, 요소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찾아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말한 6개 질문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네가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나와. 그래서 이게 이제 지가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왼쪽과 같이만 하면 단계적으로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 그러면 클릭하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게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 여기 보면 샴푸 이게 어떤 문제냐? 여기 있나? 여기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펌프식 통에 들어있는 샴푸가 바닥이 완전히 다 쓸 때까지 안 쓰고 일부가 남게 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푼 거야. 그랬더니 얘가 1번부터 9번까지 찾아가지고 정리해 준 거예요. 펌프가 문제는 바닥까지 도달하지 않으니까 플라스틱 텔레스코픽 펌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노즐이 소프트하게 한다. 보조 펌프를 이용한다. 뭐 구슬을 이용한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돼요. 자, 이제 AI 시대의 특허 출원.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 그럼 특허 출원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성이 모두 있는데 특허를 분류하고 검색하고 명세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요거 가지고만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플랫폼은 모든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경쟁자는 누가 있는지 이렇게까지 풀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를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제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가서 챗GPT를 오픈을 할 수 있는 분을 하고 아니면 보기만 하세요. 챗GPT 유료인 버전은 되고 무료인 버전은 안 될 수도 있는데 GPT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 항목에. 그럼 그걸 누르면 특허라고 눌러봐요. 그러면 특허에 해당되는 GPT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공개 버전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맨 위에 특허 검색 및 해피 아이디어 명세서 생성 요게 맨 위에 나올 거예요. 만약에 되신 분은 맨 위에 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특허 명세서 작성 도우미로 넘어가면 좀 이따 작성을 할 거예요. 2단계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내가 오타를 쳤어요. 일부러.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뜨거운 텀블러를 만들어줘. 이렇게. 여름이라고 하면 제가 여름으로 알아들어. 앞뒤 문맥으로 파악해서 지금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맨 위에 거 앱을 눌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조금 구체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한테 질문해. 근데 뜨겁고 차게 하려면 온도가 변화돼야 되는데 온도 조절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온도 유지 시간 어느 정도 원하세요? 네, 전원은 어떻게 있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용 환경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야외용이냐 사무실용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해주면 자기가 픽스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제가 답을 해야지 얘한테. 얘가 질문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 자, 답을 한 게 없어졌네? 여기 있네. 자, 발매 구조에서 물어봤죠? 일반 텀블러와 유사하고 온도 조절 방식은 자동차기 잘못 썼어야 돼요. 자동차인데 자동차 냉난방기처럼 이렇게 오타를 그러니까 냉난방기 자동차 냉난방기처럼 그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게 저절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로 하지 않고 위아래로 레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뜨거웠다 차갑다 자동차 우리 있잖아요. 핸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온도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차갑고 뜨거우면 얘가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면 겨울에는 한 5도만 돼도 차갑게 여름에는 느껴질 거니까 한 5도에서 겨울이라면 20도만 해도 뜨겁게 느껴질 거 5도에서 20도 사이로 온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은 생각해보니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배터리 끼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자동으로 충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 충전과 자이로 충전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등산을 가면 컵이 흔들흔들 하잖아. 그러면 흔들흔들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방식이 있어. 옛날에 세이코 일본 시계 중에서 손에 차고 다니면 여기서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내가 아이디어를 준 거야. 그럼 얘가 가지고 이제 요것만 주면 지가 나머지는 쫙 알아서 해. 한번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같이 써보시고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가면서 봐볼게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질문을 4가지 했잖아. 발명 구조, 온도 조절 방식, 그 다음에 온도, 범위, 그 다음에 전력 소스 이 4가지 질문을 줬기 때문에 거기가 내가 답을 해준 거야. 내 아이디어를. 그렇지 않으면 얘는 너무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한정을 시켜줘야 돼. 한정을. 우리 특허 첨부법의 한정처럼.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답을 한 거예요.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텀블러에 대한 특허 명세서 초안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미친 짓 아니야. 옛날에 있을 수 없는 거지. 근데 첨부 하나만 작성해주지 않아요. 얘가 많이 작성해줘. 정속함까지. 자, 첨세서 초안. 이거 발명도 지가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진 다기능 텀블러. 영어 이름도 써줬어. 나 영어 잘 못해. Temperature Controlled Multifunctional Tumbler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 분야는 어디에 작용되냐? 후대형 텀블러에 관한 것으로서 온도가 자동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여름철에는 내부 온도를 낮추고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 겨울철에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텀블러에 관한 것이다. 이 텀블러는 자동차 냉방기에 유사한 온도 조절 가치를 탑재해서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태양광과 자이로 충전 방식의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게 태양광이나 자이로 충전 방식 이런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주인이 약간은 똑똑해야 돼. 그렇잖아. 나중에 나는 대충 온도 조절하게 해줘.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막 가져오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의 역량만큼 얘가 대답을 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 기본적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했어. 발명에 보완된 기술. 얘는 지가 알아서 선행기술 조사를 해가지고 쫙 찾았어. 예. 기존에는 텀블러가 고온이나 단순한 진공 단열 통해서 수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텀블러 있잖아요. 오늘도 들고 다니는 텀블러. 그러나 이런 텀블러는 외부와 환경 온도에 의존하는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난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 지가 알아서 한 거야. 그래서 특히 외부 환경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보온이나 보냉이 오래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산 밑에 가서 커피를 타고 갔지만 산 위에 가면 어느 정도 식게 된다. 근데 거기서도 따뜻하거나 차가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이런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특허 선행기술 지가 찾았어요. 자동차 냉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형 온도 조절 장치 연구에 된 게 김철수가 쓴 논문이 있더라. 비슷한 온도를 올리는 게. 그래서 그걸 그다음에 특허 번호, 휴대용 태양광 충전 장치 이런 선행기술을 참고로 해서 자기가 발명을 하겠다. 제 선행기술 지가 한 거예요. 해결하는 과제는 뭐냐? 보온 및 보온형의 한계수를 극복해서 항상 휴대용으로 외부 전원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제 해결 수단은 시작했어. 첫 번째, 이중 진공 단열층을 가진 텀블러 구조를 기존 것을 채택을 했다. 일단 좀 더 보온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서 자동차처럼 온오프도 가능하고, 내가 명령했어. 온오프도 가능하고 온도로 위아래도 가능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하고 있으면 배터리 닳아지니까. 물론 이제 태양광 충전이니까 좀 덜 하겠지만 온오프도 가능하고 영상 5도에서 20도 사이로 설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편의성을 갖도록 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조금 뭐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뭘 하냐? 발명에 과한 효과를 지가 다 알아서 작성해 준 거예요. 이 제목들은 특허 명세서를 쓸 때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들이야. 저 뒤에는 이병도 대표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가 만들어. 그리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도면의 설명으로 도 1, 도 2, 도 3을 해줬어. 근데 얘는 말만 해주지 그림을 안 그려줘. 그림 제목만 해. 도 1, 텀블러 전체 구조. 도 2, 속의 세부적인 내용 상세도. 그 다음에 충전 패널과 자이로스 충전 모듈 배치도.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러니까 보완할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에서 짝짝짝짝 설명해 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다른 앱을 사용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나 구체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인님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 그림이 없네. 그래서 아까 네가 말한 도면 1, 2, 3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한 달 전만에 내가 그림을 못 그렸어. 어제 했더니 그리더라고. 이렇게 그렸어. 얘가 그린 거야. 나는 아무 말 한 적 없어. 다만 이 단어, 저기 있는 단어들이 정확한 워딩은 아니야. 근데 구조는 정확해. 보세요. 위에 텀블에다가 밑에가 포인터가 있죠. 세 번째 거. 비춰주나? 비춰주죠. 여기 보면 제가 저기 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기본적인 텀블러 구조이고, 이게 이제 차갑거나 뜨거워지게 열이 교류하는 파이프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자이로 센서야. 얘가 움직이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태양열 시스템. 이렇게 이 세 가지 가지고 세부적인 상세도, 그 다음에 전체 경로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려줘요. 이 밑에가 템퍼리처 컨트롤 유닛이다. 온도 컨트롤 유닛. 일반 텀블러 밑에 이렇게 컨트롤 유닛이 달려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분야를 불문하고 저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이 정도만 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해결돼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특허 청구 범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청구 범위 만들어 달라. 자, 다음 발명을 청구 범위를 작성해줘. 왜 다음 발명은 뭐냐? 네가 말했던 거.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본 발명은 뭐라고 말했잖아. 이거 청구 범위로 만들어줘. 이렇게 말했지. 자, 청구 범위로 만들어줘. 수행할 수 있다면 청구함, 1항, 휴대용 텀블러서, 전력 공급 장치, 레버,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뭐 온도 조절 가능한 텀블러 이렇게 해서 1항을 만든 거야. 종속함도 지가 알아서 만들었어요. 내가 말 안 했는지 알았어요. 종속함 2, 3, 4, 5항까지 만들었어요. 얘가 엔터만 쳐서 얘가 하는 일이야. 조금 그 다음 단계를 주인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말하면 내가 대답해 줬을 뿐이야. 요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전문적으로 가면 전문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쭉 만들어요. AI 분석 보고서 생성, 햇빛을 작성하고 자동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해야 돼. 그럼 출원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전문성은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를 막 깔아야 되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 깔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온라인 자체에서 작성이 가능한 단계로 최근에 바뀌었어. 옛날에 디지털 가져가거나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매번마다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게 바뀌었어. 그래서 시험 삼아 오늘 즉시 출원해 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허접해지니까 그러려면 먼저 특허청에 우리 주민등록증 받는 것처럼 출원인 코드라는 걸 먼저 받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클릭해서 연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안 내도 돼. 돈을 안 내면 그게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근데 회사에 실질적으로 가거나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 그리고 전문가의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된다. 요게 이제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하고 실습을 거꾸로 가게 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미래에서 하려면 아까 세 가지 능력 말했죠. 첫 번째, 질문을 잘해야 되니까 한국말을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컴퓨터가 말하는 문맥, 컴퓨터에 대화할 수 있는 문맥을 이해해야 되니까 언어 능력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하다. 지식은 필요 없어요. 지식은 얘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물어만 보면 돼. 두 번째, 사고력을 기르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의 기본적인 논리적인 사고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우리 환경 때문에 역사 이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많이 달라졌던데 얼마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달라졌어요. 대학교만 아직 안 달라졌지만 인공지능을 잘 알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잡일을 얘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생산성 있는 일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창작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이미 개발된 인공지능 로봇 오늘 연습하는 것처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가능하다면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앞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오픈 체크해가지고 제가 유료로 가입한 걸 이제 오픈해놨어요. 여기서는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켜면 제가 못 알아듣으니까 한국말로 설정하도록 하고 코리아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스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보이스로 올라와요. 마이크로폰 오늘 할 때마다 해요. 이제 도입된 게 최근에 도입돼서 석세스 성공했죠. 자, 야 챗GPT야 오늘 발명을 하려고 해. 오늘 발명을 하려고 하는 건 내용은 뭐냐면 온도 조절이 가능한 텀블러야. 이거에 대해서 좀 네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해줘. 기본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보여주세요. 얘가 막 엉뚱하게 인식하니까 잠시 두고 아까 했던 GPT를 탐색해서 이제 유료 버전, 전문 유료 버전은 여러분한테 일부러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나가고 여러분들 돈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걸 가지고 자, 이제 보이스를 켜고 챗GPT야 온도 조절이 가능한 텀블러를 발명하려고 해. 명세서를 작성해줘. 내가 한 번 했기 때문에 얘가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나한테 안 하는 거야. 어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청광이 반영되도록 도면을 그려줄래? 말 못 알아들었어요. 청광이라고 청구항을 못 알아들었어요. 자,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할게요. 얘가 발명한 거예요. 네가 위에서 말한 본 발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줘. 위에서 말한 본 발명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림 그리는 데는 약간 얘가 시간이 걸려요.
대표 도면을 그려줬습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얘가 특징은 뭐냐? 챗GPT는 절대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대답할 때마다 다르게 특징.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답을 들어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맞아 이렇게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일단 한번 5분 정도 실습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자, 새로 하려면 새로 쓰면 돼요. 얘한테 새로 쓰면 잘하세요. 이미 학년에 따라서 특화나 이런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회사에 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접해야 되고 이제 특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위상이나 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많이. 어떤 분들은 1년에 100건 정도 특허를 써가지고 자기 급여보다 몇십 배 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요즘은 그걸 얼마나 빨리 캐치업하고 자기가 하느냐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텀블러라고 하는 문제, 난 맨날 등산을 가니까 텀블러라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처럼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지내다가 이병정 대표님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업체에서 하나를 받았는데 이 담당자가 보더니 특허성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넣어보려고. 네, 한번 넣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실습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름에는 10월하고 말로 해야 돼. 귀찮아. GPT야, 여름에는 10월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지는 1년 사시사철 쓸 수 있는 신발을 발명해서 명세서를 작성해줘. 여름과 겨울에 동시에 신발 수 있는 신발을 발명해줘. 특허 검색을 진행할까요? 할까요? 그럼 진행해. 산업기술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걸 클릭하고 하면 돼요.
관련된 특허를 조사해줘. 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포인터가 지금 여기 상시가 발생하는 문제예요. 포인터가 어떤 화면에서는 안 비쳐. 우리 강의를 하다 보면 예. 그 화면이 흡수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해 그죠? 전자칠판에는 얘가 뭐가 가지고 안 비쳐.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같이? 전자칠판에서도 빔이 묻히지 않는 빔 포인터를 발명해줘. 비밀로 잘못된 새 채팅할게요. 말하면 이러네. 전자칠판에서도 포인트가 나타나는 빔 포인터를 발명해줘. 빔. 못하면 지금. 했더니 자기가 이제 선행기술 조사를 해보겠다. 오케이. 선행기 조사해봐. 선행기술을 조사해줘.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가 선행기술 조사할 거죠. 전자수단을 초과해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선해줘.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개선을 통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작성해줘 하면 아이디어가 확정됐으니까 말을 해도 못하고 나서 그냥 사절을 줄게요.
자, 그래서 전자칠판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포인터가 반영됐습니다.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되겠지? 그래야죠. 일부러 오타 쳐봅시다. 그래야죠. 자, 이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려도 돼요. 얘는 너무 많이 짜증나지 않아. 절대 짜증내지 않아. 요즘은 특허 그 검색해서 나온 걸로 작성법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그림은 뭐 캐드라든가 그런 거를 얘는 캐드를 아직 연동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기까지는 못 그려줘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 반영하여 특허 검색에 청구하면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면의 경우 텍스트로 설명드리며 실제 도면 제작은 전문 특허 도면 소프트웨어나 캐드 프로그램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래야 돼. 아, 특허 출원하려면. 근데 엄격히 말하면 캐드 프로만 해도 특허청에서 받아주잖아. 예, 예. 아 얘가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정확하게만 그 도면만 하면 연필로 그래도 특허청에서 받아줘요. 발명 등록한 데는 문제 없죠? 그죠? 정확하게 그리기만 하면.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새로 발명한 포인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업하려면 조금 더 마사지 해야 되겠지만 저런 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면 제가 맨날 강의하니까 오늘도 당장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전자칠판에 이렇게 발명 참 쉽죠? 아이디어 낼 때 40가지 발명원리로 사용해서 아이디어 내죠 이렇게 해도 돼. 아까 그거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들이 전문가가 사용한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여러분 여기 해놨으니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먼저 문제를 정해야 돼. 문제를 설명해줘. 그럼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데 저는 찍었다 그러고 포인트, 빈 포인터. 빈 포인터가 전자칠판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 나는 제목만 줬어. 얘가 지금 문제를 열심히 정의하고 요소 분석하고 기능 보존 도출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지가 알아서. 그래서 해결 방안도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결하는 그림으로 그려줘. 이 프로그램은 특허를 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별도로 아이디어를 구체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구체한 다음에 이제 특허 아까 영상에서 작성으로 넘기면 돼. 이것처럼 이제 아이디어를 아주 구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광학 필터 사용하고 감지 센서 조정하고 핀포인트 칠판의 상호작용을 조절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림 그렸는지. AI 도구는 빨리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속도의 문제야. 이제 좀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거야. 그러면 차별성이 없어지게 돼.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림 없으신가요? 네. 해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툴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의 발명만 있는 건가요? 이 인문학적 문제에 관해서 인문학적인 문제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 나하고 친구가 예를 들면 부부싸움이 잘 일어나 나하고 친구가 갈등이 있다.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
알파고의 경우는 변수 때문에 음. 한번 전걸 알고 있는데 변수에 대한 것도 질문으로 조절이 가능한지. 네, 가능해요. 텐스도 조절이 가능하고 베리에이션도 조절이 가능해. 범위를 이제 채팅지 아래쪽에 가면 여러 가지 펑션을 정할 수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범위를 아주 디테일하게 정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 대답만 해달라. 그러면 수학적으로만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체를 이 질문하는데 나의 챗GPT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다 맞출 수도 있어. 아예. 그리고 내 챗GPT는 대학원생 수준으로 아예 세팅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항상 그 수준으로만 대답을 하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가지고 어느 텐스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걸 조정할 수 있다. 짧은 시간이죠. 네네네. 네. 현재 시점에서 AI가 낸 아이디어랑 사람이 낸 아이디어랑 약간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구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낸 아이디어는 AI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모아놓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낸 아이디어예요. 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양한 부분에서 AI를 지금까지 활용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행사를 기획할 때 행사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간단한 부분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과제를 수행할 때 그 과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그 과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까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과가 기계공학과 학생이라서 그런지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런 수식들을 사용한 계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설명을 잘해준 반면 행사 제목이라든가 행사 때 진행할 어떤 컨텐츠라든가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혹은 미디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의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확실히 둔감한 편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새롭게 발표하는 어떤 형태의 특허에서도 그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어떤 제한 사항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현재 있는 AI 툴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AI 툴들은 1년 전, 1년 반 전에 데이터를만 가지고 해요. 특허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전에 이후에 낸 특허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런 데이터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과거 데이터야. 그리고 미래 데이터는 건 우리도 모르니까 없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AI들은 리얼 데이터, 서치 데이터까지 즉시 서치해서 하는 걸로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만 증명해요.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답을 해요. 그런데 나의 노하우 데이터는 내가 애한테 따로 교육을 시켜. 그러면 그런 경우는 대답을 잘 해줘요. 예를 들면 행사라든가 아까 그런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는 얘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제 가치평가 전문가예요. 수천 건을 했어. 그러면 얘한테 가치평가 데이터를 계속 알려줘. 그러면 얘가 그 대답을 아주 잘하게 돼. 그런 것처럼 걔한테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 내가 아까 말했잖아. 19건의 문서를 훈련을 시키고 사례도 400개 했다. 그게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정교한 대답을 위해서는 별도의 스페셜한 훈련이 필요하고 데이터가 별도로 필요하다. 얘들은 오픈된 소스에 대해서 대답을 하니까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됐죠?